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주말 내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가 오늘도 짙어지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 조치는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10개 시도로 확대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 국민의 안전이라고 말해 대북 협상 카드의 변화 가능성 등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옛 국민의당 출신인 무소속 이용호 통금지 의원에 대한 복당과 입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빙상연맹은 오늘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과 함께 조 전 코치에 대한 추가 징계 방안을 논의합니다. 서울 지하철역 암사역 앞 도로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는데 지켜보는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금강의 한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40대 남성 2명이 숨졌습니다. 경북 의성의 한 개인 황토방에서도 잠자던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엠벤입니다. 오늘은 대기가 정체된 데다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대기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 야외에 나갈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잿빛으로 물든 하늘. 희뿌연 장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답답합니다. 평소 서울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남산입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며 지금은 한강 너머를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주말이면 늘 붐비던 서울시청 앞 스케이트장은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거리는 온종일 한산한 모습이었고 그나마 외출을 나온 시민들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아이들 방학 이용해서 공연 보러 나왔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다들 이제 마스크 하나씩 착용하고 나오게 됐습니다. 불편하고 갑갑하고 아이들 호흡기 질환도 많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정부는 어제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에 올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한 데 이어 오늘은 부산과 광주 등 남부 지역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에 출력을 낮춰 운영하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실시됩니다. 환경부는 노약자를 비롯해 호흡기가 약한 시민들에게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음 달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시설 폐쇄와 이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 지난번 회담과 비슷한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하고 나서 갑자기 한 달 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준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한 달 정도는. 이를 위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조만간 열려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시설 폐쇄와 상응하는 제재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하면서 북한의 핵리스트 제출이나 핵사찰 수용, 미국의 제재 완화 같은 카드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미 국무부가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과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린 폴리시는 이 같은 조치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대외 선전 매체들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측에 요구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통일신보에 올라온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이 초래할 것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지대를 원한다며 한미합동 군사연습과 전쟁 장비 반입을 중단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는 또다시 대결 국면에 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우리 정부를 향해 하는 말이지만 한국이 일방적으로 한미 군사훈련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미국에 대한 요구로 풀이됩니다. 실제 다른 대외선전 매체인 통일의 메아리는 미국이 움직일 때이다라는 글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한 지 한 해가 지났다며 미국은 마땅히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하면서 협상 카드를 두고 북미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지난 9일 우리 정부에 외교적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양국 분쟁은 외교적 격려를 통해 해결된다는 조항을 따랐지만 답변 시한이 명시돼 있어서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논의하지 못한 이슈들을 모두 포함하는 방향의 역제안을 검토 중이지만 30일 이내 답변 기간에는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암사동의 한 대로변에서 10대가 흉기를 들고 친구와 싸움을 벌이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함께 절도를 시도한 친구가 이를 시인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경찰이 다급히 대로변을 뛰어가며 누군가를 쫓습니다. 잠시 뒤 포위된 한 남성을 제압하고 경찰차에 태웁니다. 어제 오후 7시쯤 서울 암사역 인근에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19살 한모군이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흉기를 든 피의자는 지하철역 앞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이곳 상점 앞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계속 폭행을 가했습니다. 한군에게 허벅지 등을 찔린 18살 박모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상당히 입술, 눈, 코 언저리, 입술 부분이 많이 터져갖고 있었고 아이고 못 견딜 정도의 한군은 출동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했습니다. 당시 영상은 SNS를 통해 퍼졌는데 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경찰이 뒷걸음질 쳤고 사용한 테이저건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비 사용 요건에 따라 거리를 두고 테이저건을 발사했는데 피의자가 몸을 비틀어 2개의 전극침 중 1개가 빠지면서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군은 어제 새벽 박군과 함께 인근 상점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였는데 박군이 경찰에 이를 시인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한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과 1톤 트럭이 충돌해서 고령의 운전자들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남 창원 앞바다에서는 낚싯배가 침몰하는 아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민수 기자입니다. 하얀색 1톤 트럭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유압장비를 동원해 차량 안에 갇힌 운전자를 꺼내려 안간 힘을 씁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50대 남성 김모 씨가 몰던 트럭이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김 씨는 이 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고 SUV 운전자 50대 남성 김모 씨도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남 창원 앞바다에서는 레저보트가 침수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보트에는 선장을 비롯해 낚시를 하던 승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1시간 만에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4사람 모두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어젯밤 부산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고, 인천의 한 병원 1층 카페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20대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괴롭힌 동료의 실명까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와단에 폴리스 라인이 처했습니다. 이 아파트 9층에 사는 20대 여성이 투신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투신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나뭇가지들은 보시는 것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성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와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남자 친구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동료에게 괴롭힘을 당해 힘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숨진 여성은 최근 전북 익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이 몇 명이 기재가 돼 있더라고. 서너 명이 그 사람들한테 괴롭힘을 당함 이런 식으로. 경찰은 숨진 여성이 남긴 유서에 괴롭힘 말고도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내용에 따라 유족과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고급 주택에 침입해서 금고를 통째로 훔친 간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거운 금고를 옮기려고 전동 킥보드까지 동원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조심스럽게 끌고 옵니다. 킥보드에는 비닐에 쌓인 물건이 실려 있습니다. 27살 이모 씨가 주택에 침입해 금고를 훔쳐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고급 주택이 모여있는 동네를 인터넷으로 검색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부잣집에는 전부 다 금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계속 물세 그랬는데 다른 집에 한번 들어갔다가 미수에 그친 거였어요. 이 씨가 훔친 금고에는 현금 2천만 원과 고급 시계, 기금속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금고는 곧바로 강물에 버렸고 금품만 지하철 물품 보관함에 넣어놨습니다. 이 씨는 대출 빚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꾼 이 씨는 범행 닷새 만에 덜미가 잡혀 철창 신세를 질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이미 2번의 음주운전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치과 의사가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법원이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상습 음주운전을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30대 치과의사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단속 당시 치과의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2배나 웃도는 0.202%. 이미 1년 전에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9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무면허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또 운전대를 잡은 이 치과의사를 법정 구속하며 엄벌에 처했습니다. 청주지법은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단기간에 걸쳐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245건이나 음주사고가 나는 등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45일간 특별 음주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 교통사고는 1,7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비공개로 촬영한 유튜버 양혜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최모 씨가 이틀 만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 씨는 양 씨의 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은 사실이 아니며 양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가이드 폭행으로 탈당한 박종철 예천군 의원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영구히 입당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수에 함께한 나머지 의원들은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김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버스 뒷자리에 누워있던 박종철 군 의원이 갑자기 가이드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른 의원들은 멀뚱히 지켜보기만 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박 의원은 CCTV가 공개되고 나서야 뒤늦게 폭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무리를 빚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자 결국 한국당이 중앙윤리위원회를 열어 영구 입당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4일 탈당했지만 앞으로도 다시 한국당에 입당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영구 제명한 겁니다. 이영식 예천군 의회 의장에 대해서는 당내 선거권 등을 제한하는 당원권 정지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연수에 함께한 나머지 군의원 5명에 대해서는 전원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예천 군민들이 이런 군의원들을 선출해 죄송하다며 직접 108배까지 나섰는데 정작 당에서는 경고 조치만 내린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제적인 망신을 시키면서도 부끄러움을 못 느끼는 군의원을 뽑은 지역민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군민들이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최근 5.18 진상조사위원회 참여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는 그동안 북한 특수부대원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북한군으로 지목된 탈북민들이 지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집단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민 단체가 국회를 찾아 최근 5.18 진상조사위 참여 문제로 논란이 된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동원된 군사 침략 사변이며 이 과정에서 탈북민은 광주로 잠입한 특수부대인 탈북 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탈북 광수로 지목된 탈북민 단체들은 지 씨의 주장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모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가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도 받고 간첩이냐고 물어보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만원 씨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주선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에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북한도 이 북한군이 이 광주에 왔다, 특수부대가 왔다는 일부 이제 루머성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자유한국당은 지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 후보에서 배제했지만 이번에는 당시 진압부대장이 후보로 거론되면서 또 다른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특검을 추천하라니 특검 조사 대상인 피의자를 추천하는 꼴이라며 한국당은 5.18 희생자와 광주 시민을 2번 사살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되면서 이제 관심은 개각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해 설 전 개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관심은 개각에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초대 장관을 대상으로 후보 물색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민주당 소속 장관 9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민심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설 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개각은 설 연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설 전에 개각이 이루어지려면 보름 남은 지금쯤은 유력 후보들이 이미 언론에 나왔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에서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 당 소속 그 장관님들이 9분인가 되시죠? 그분들이 대부분이 출마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개각 방식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나올 순 없으니 정권 출범 때 장관된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기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추가 인사는 고용노동, 의전비서관 등 공석인 자리를 채우는 수준에서 조만간 단행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가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이 당 후보들의 낙선 운동을 했다면서 입당과 복당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내일 오전 자유한국당에 입당식을 갖고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당대회 출마와 관련해 황 전 총리는 SNS에 나라와 국민을 생각해서 움직이란 명령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출마할 뜻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황 전 총리가 보수 진영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된 만큼 전당대회의 최대 다크호스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친박계 내부에선 국정농단 책임자로 아무런 반성 없이 등판하는 건 옳지 않다는 의견과 유력 대권주자로 정면에 나서 한국당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당과 복당 신청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무소속의 신분으로서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을 위해 활동하였으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당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이 두 의원의 입복당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으로 갈등을 빚었던 민주평화당과의 공조가 다시 회복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지난 11일 검찰에 소환돼서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하루 뒤인 지난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서 장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곧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재소환해 남은 부분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김보름 선수가 선배 노선영 선수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 가운데 일부 다른 선수들도 노 선수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노선영 선수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을 뒷받침할 동료 선수들의 일부 진술이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과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고 밝힌 이들은 노선영이 욕설하며 훈련을 방해했다는 자필 사실 확인서를 써서 김보름에게 전달했습니다. 글에는 김보름이 주장했던 것처럼 코치가 정해진 구강 기록에 못 들어오도록 압박하고 폭언을 하는 등 노선영의 구체적인 언행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후배 선수들한테도 그랬었고 그게 아마 개인적인 기량을 더 낮추게 하려고 다른 선수들한테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들은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 파문을 물타기하려 한다는 주변의 의혹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편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전 팀 추월 훈련을 못했다는 노선영의 주장을 반박하는 훈련 일정과 해당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노선영은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전선이 확대되는 양측의 진실 공방. 노선영의 응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찾기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오늘 재발 방지와 대책 마련 논의를 한다고 밝혔지만 예정됐던 성폭력 관련 추가 폭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팀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등을 분석해 대화 내용을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등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심석희 선수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진천 선수촌과 빙상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전 코치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빙상계 성폭력 재발 방지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조 전 코치에 대한 추가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맹 징계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아 조 전 코치 등의 해외 진출을 막을 수 없어 국제빙상경기연맹 등과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가대표 출신 1명을 포함한 현직 선수 2명의 성폭력 추가 폭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빙상계 미투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빙상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언론에 응대하는 것만 보여도 눈밖에 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내부 단속 분위기에 피해자들이 움츠러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강릉 펜션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금산에서 야영을 하던 40대 2명이 경북 의성의 황토방에서는 부부가 숨졌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금산에서 어제 야영하던 40대 2명이 숨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6시 17분쯤입니다. 중학교 동창인 49살 임모 씨와 길모 씨가 금강변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다가 참변을 당한 겁니다. 텐트 안에서는 양철통에 장작을 이용해 불을 피우는 흔적과 함께 술병들이 발견됐고 매캐한 냄새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술을 마신 뒤 추위를 피해 불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텐트가 다 이렇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였고 화덕에 장작으로 이렇게. 이보다 하루 전인 그제에도 경북 의성의 개인 황토방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찜질하러 간다며 오후에 나간 형네 부부가 밤늦도록 오지 않자 동생이 찾으러 나섰고 황토방 안에서 밤 11시 20분쯤 부부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땔감인 참나무가 연소할 때 발생한 일산화탄소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검을 통해 가지고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사체에 나타나는 그런 징후들로 봤을 때는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주 문을 열어 환기하고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해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보일러실의 환기 상태라든지 또 사용자들에 대한 환기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관리 점검 이런 부분들을 보다 철저히 하는 것이.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프랑스 파리 중심가의 한 빵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죽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는데 경찰은 가스 누출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화염이 치솟습니다. 건물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났습니다. 평화로웠던 프랑스 파리 중심가의 한 빵집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일순간 전쟁터로 변한 겁니다. 사고 전 해당 건물은 가스 누출 의심 신고가 접수돼 소방 점검 중이었습니다. This morning I saw the firefighters. My colleagues said we thought so maybe it's a joke. False alarm. So somebody 1 hour after, in the middle of the nothing, I heard one big explosion and then a lot of pressure came out of me. So a lot of. 이 사고로 빵집에서 가스 누출을 점검하던 소방관 2명이 숨졌고 여성 2명도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 인근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숙박시설도 많아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4 personnes décédées, dont 2 sapeurs-pompiers, 9 personnes dans un état grave, dont un sapeur-pompier, et 45 personnes blessées légers. 구조당국은 건물 잔해 속 생존자가 있는지 수색하는 한편 건물 붕괴 위험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테러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하고 가스 누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린이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물질이 있습니다. 24주간 0.29cm 컸다고 하는데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논란입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어린이 키성장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최초 인정, 과학적 입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선 인체 실험에서 12주 후 대조군보다 17%, 3.3mm 더 컸다고 강조합니다. 가격은 한 달치가 30만 원입니다. 원래는 한 달분 정가가 29만 8천 원이에요, 아버님. 가격 할인해서 총 13개월에 298만 원. 주 원료인 환기 추출물 등 복합물은 지난 2014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논란이 일자 받은 재평가 결과는 처음보다 못했습니다. 기간을 2배로 늘려 잡았는데도 대조군보다 0.29cm 더 크는데 그쳤습니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잘 때 밤 12시쯤에서 가장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일찍 잠을 자서 성장 호르몬 분비를 최대한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는 정확히 재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키를 2차례 재보겠습니다. 1cm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식약처는 기능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몇 미리가 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유효했느냐, 과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제품에만 3.3mm 표기를 금지한다는 게 식약처의 방침입니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언택트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에 부정을 뜻하는 언을 붙여서 만들어진 신조어로 접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고객과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마케팅인 언택트 마케팅이 유통가에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출입구에 신용카드를 꽂자 문이 열리고 열렸습니다. 청바지 매장이 나타납니다. 청바지가 빼곡히 걸려있지만 점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객이 알아서 옷을 입어보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언택트 매장입니다. 계속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쇼핑하는데 되게 불편한 감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무인이어서 그렇게 말 거시는 분이 없으니까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옷 찾아서. 직원은 요청하는 경우에만 나옵니다. 최근 문을 연 이 수제 맥주집은 셀프탭 형태로 운영됩니다. 원하는 맥주를 원하는 양만큼 따라 마신 뒤 나갈 때 한 번에 계산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직원이 없이 그냥 제가 이렇게 시켜도 되니까 좀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조금씩 자주 오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이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고. 이처럼 언택트 현상은 청소년기부터 직접적인 대면보다는 기계나 문자로 소통하는 것에 익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람들하고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익숙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다는 니즈가 반영된. 기술의 발전으로 무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언택트가 우리 일상 속에 더 깊이 침투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인터넷상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사용이 늘면서 현금을 쓰는 경우가 줄었는데요. 이렇다 보니 지폐들의 수명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1,000원짜리 지폐의 수명은 4년 4개월로 7년 전에 비해 1년 2개월 늘었고 5,000원권 사용 기간도 석 달 늘었다는데요. 만원짜리 지폐의 평균 수명은 10년이 넘고 2009년에 처음 나온 5만원짜리 지폐의 경우에는 만원짜리보다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다면 지폐 수명은 더 늘어나겠죠. 홍콩의 한 항공사가 실수로 1등석 항공권을 10분의 1 가격에 판매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이 항공사가 2주 만에 또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항공사는 1등석 티켓의 가격을 이코노미석 가격으로 잘못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항공사 측은 실수를 발견하고 즉시 판매를 중지시켰지만
재빨리 티켓을 구매해 행운을 거머쥔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사 측은 이번에도 회사가 손실을 감당하고 티켓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쯤 되면 실수가 아니라 이벤트가 아닌가 싶네요. 지난달 쓰나미가 왔던 인도네시아 화산섬에서 새 땅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붕괴로 5m의 쓰나미를 일으켰던 순다 해협의 화산섬에서 바다로 가라앉았던 땅이 다시 올라온 건데요. 이로 인해 화산 중앙에는 원형의 칼데라 호수가 형성됐고 섬 주변 바닷물은 산화철로 인해 주황색으로 물드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화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땅들이 다시 솟아오르고 있지만 화산의 전체 공간은 붕괴 이전의 절반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유명 동물보호단체의 유기견 안락사 논란으로 반려동물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물건처럼 거래되는 일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유명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강아지, 고양이들의 사진과 품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일이 바빠서 돌봐주지 못해 내놓는다며 연락처와 가격을 함께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해외처럼 우리나라도 동물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이 생명체가 아닌 물건처럼 거래되는 현실이 왠지 씁쓸해 보입니다. 인터넷 마글마글이었습니다. 다음은 화제 영상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희망은 있는 법이죠. 이 친구 꼭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휴스턴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응원 동작까지 맞춰가며 무언가 준비 중입니다. 이때 휠체어를 탄 소년이 강당으로 들어오는데요. 5개월 전 미식축구 경기 중 전신이 마비되는 부상을 입었다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지만 소년은 꼭 걷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50년이란 세월도 모녀의 정은 갈라놓을 수 없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두 분 정말 많이 닮았네요. 초조한 듯 누군가를 기다리는 할머니. 51년 전 입양 보낸 자신의 딸을 만나는 날입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한 여성. 모녀는 단숨에 서로를 알아보고 뜨겁게 포옹합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은 한 복지단체의 DNA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여기 그저 눈이 반가운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놀이터가 또 어디 있겠어요. 화면 함께 보시죠. 아이들이 눈 쌓인 언덕을 썰매를 타고 내려옵니다. 해가 진 지 한참인데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미국을 강타한 눈 폭풍의 영향으로 이곳 동부에도 눈이 잔뜩 쌓였습니다. 이에 교통은 마비되고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른들은 걱정이 태산인데요. 그래, 너희라도 신나게 보내렴.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부터 공기가 답답합니다. 먼지에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하늘이 보시는 것처럼 회색빛입니다. 주말 동안 기승을 부렸던 미세먼지가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이틀째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요. 그 밖에 서쪽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되겠습니다. 여기에 내륙 곳곳으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지금 서울의 먼지 농도가 105 마이크로그램, 충북은 100마이크로그램으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미세먼지도 답답한데 낮에는 또다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전권역에서 공기의 질이 최악에 다다르겠습니다. 영동을 제외한 중부와 전북, 광주와 경북에서는 종일 매우 나쁜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먼지 때문에 하늘이 종일 뿌옇겠습니다. 밤부터는 차차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습니다. 출근길 경기와 영남 내륙, 서해안에서는 짙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영하 2.2도, 강릉은 1.6도, 광주 영하 2도로 큰 추위 없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와 광주 10도, 부산 13도로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낮부터 찬 공기가 불어오면서 해소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 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2배에서 6배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해롭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나오실 때 반드시 저처럼 황사용 마스크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